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분명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단 음식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견과류까지 챙겨 먹는데 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자극적인 유행 정보보다 어르신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선택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의학을 전공한 김도현 박사님은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기억력, 수면, 식습관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전에 매일의 생활부터 봐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뇌는 젊을 때와 다르게 염증과 혈당 변화, 지방의 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도 뇌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견과류, 그리고 그 다음에 뇌를 도와주는 견과류를 차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실 겁니다. 김 박사가 기억하는 한 67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대화가 끊기는 느낌이에요.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이렇게 멈추게 돼요.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간식은 어떤 걸 드세요? 그분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견과류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같은 걸 한 줌씩 먹어요. 그 같은 견과류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십 년 동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기억력, 수면, 식습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약보다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매일의 식사와 간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의외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나이에 같은 방식으로 좋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지고 염증에 더 민감해지고 소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견과류는 뇌를 보호하는 약이 되지만 어떤 견과류는 조용히 부담을 쌓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뇌는 염증과 혈당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견과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사실 콩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저장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는 간뿐 아니라 뇌에도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 비율입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식단 전반에 오메가6가 과다한 상태에서 땅콩을 매일 드시면 뇌의 염증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반복적으로 혈당을 자극하면 뇌는 에너지 과잉과 피로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졸림이나 멍함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좋은 지방의 대표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밀도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과 혈관 탄력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밀도가 너무 높은 음식은 오히려 뇌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수면 중 뇌 회복 과정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된 가공 견과류입니다. 꿀에 절인 견과류, 달콤한 시즈닝이 묻은 견과류는 견과류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집니다. 당분과 산화된 지방이 결합되면 뇌에서는 염증 신호가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드시면 뇌는 그 작은 자극을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믹스넛입니다. 여러 견과류가 섞여 있는 믹스넛은 편리하지만 개봉 후 오래 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지방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뇌세포막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냄새가 약간 텁텁하다면 이미 뇌에는 부담이 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보다 내 뇌에 지금 맞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분명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매일 조금씩 기억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와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가 뇌를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하루 한 줌 이하,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께 아침 시간대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노년기 두뇌 건강 식재료로 사용돼 왔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뇌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결국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돈다는 느낌은 혈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루에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뇌 염증 조절과 면역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 한 알이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에 좋은 견과류라고 해서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뇌는 과함보다 꾸준함을 더 좋아합니다. 한두 가지를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볶지 않은 것,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것, 밤 늦지 않게 오후 간식이나 아침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고르면 매일 뇌를 도와주는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무 견과류가 아니라 내 뇌에 맞는 견과류를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70대 초반의 김모 어르신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 한 봉지를 챙겨 드셨고 주변에서는 건강관리의 모범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속 시간을 자주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셨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니 문제는 매일이었습니다. 견과류의 종류를 바꾸고 양을 줄이고 섭취 시간을 조절한 뒤 6개월이 지나자 본인 스스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언제 먹고 있는가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질문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광고보다 유행보다 어르신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견과류를 어떻게 드셔오셨습니까? 매일 같은 견과류를 드셨는지 아니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정보원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만을 골라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